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한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87번째 시간으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 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 5. 참신함과 정교함의 실종. 소재 고착화와 더불어 정교함 따위도 실종됐다. 미생, 시그널, 응답하라 시리즈 등의 케이블 드라마들은 믿음 못지않은 정확한 시대 구현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반면 지상파 드라마는 작가들이 직장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머리에서 상상만 해서 만들어낸 훤히 보이는 설정들이 과다하다. 예를 들어보면 재벌 2세 임원이란 이유로 회사 일은 뒷전이고 여자 뒷골무늬만 쫓아다닌다든지, 회장이란 이유로 법규조차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말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든가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캐릭터적 허용이나 애교로 봐줄만 한데, 진짜 문제는 전문가 집단을 다루는 드라마 근무 방식, 수술 절차, 운영 순서, 계약 과정 등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몇 년간 공을 들여야 하는 학위와 자격 취득이 몇 달 만에 해결되는 등 어이없는 설정이 가득했다. 물론 지상파에서도 매니아적 고충으로 유명한 스토브 리그 같은 작품도 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 개연성과 핍진성이 엉망진창이다. 특히 연예 드라마들이 유독 개연성은 지키더라도 핍진성이 좋지 않은데,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품의 완성도보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단편적인 설렘을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지켜야 할 핍진성이 모조리 파괴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실 작가층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지상파 드라마의 들은 대부분 네임밸류를 갖춘 원로 작가가 많다. 게다가 이슈가 될 만한 원작 미디어, 웹툰, 소설 등의 기반이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신예 작가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원로 작가들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젊은이들의 연애나 사고방식 혹은 전문가 집단의 문화를 묘사하지 못하며 공익 광고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착한 사람들의 착한 대사만을 넣는 경우도 많다. 반면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젊은 신예 작가, 기존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참신한 작가에도 많은 기회를 주는 편이다. 여담. 지상파의 더 강한 심의 기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드라마에 비해서 심의 기준이 세게 적용되기 때문에 케이블 드라마에 비해 한계가 있다. 게다가 표현의 제약도 많아서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나 욕설 대사가 나오면 곧바로 방송 방심위의 제재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과하게 징계한다는 말이 매우 많으며, 그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웹 드라마 또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갈아탄다고 한다. 거기서는 한국 영화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욕설이 대놓고 많이 나와도 방심위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사실 케이블이든 지상파이든 종편이든 방심위가 각 방송사별로 심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불공정이고 차별에 해당하고 당연히 방송사들이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 비지상파든 지상파는 방송위의 심의 기준은 동일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TVN도 막대먹은 영예시로 인해서 방송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KBS와 MBC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두 방송사는 공용 방송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심위는 두 방송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적합한 조치인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종편이 탄생하기 이전 2011년 이전에 SBS 심의 기준을 덜 받는다고 구설수에 올랐다. 무슨 드라마 찍을 때도 뭘 할 때도 SBS는 상업방송이라 심의 기준을 덜 받아서 흥행성이 있는 작품이나 선정성이 있는 작품을 찍기 쉽지만 KBS나 MBC는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 위치를 종편이 가져갔을 뿐이다. 결론은 심의를 덜 받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중간 광고 삽입 불가. 사실 이 부분은 1970년대부터 있어왔던 규제였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 IMF 이전 시기까지는 매년 광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웬만한 드라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지상파의 시청률이 줄어들기 시작한 2000년대에도 케이블 드라마가 제작비 문제 등으로 딱히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가 아니었고, 지상파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중간 광고를 편성 안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한류 붐이 불면서 출연료가 급속히 상승하여 제작비가 상승하는 추이에 놓이면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이후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직된 인력 환경과 프로그램 제작 환경, 이에 따른 인재 유출, CJ와 JTBC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드라마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상파 드라마를 실질적인 면에서 따라잡으면서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제작비에 부담이 가게 된다. 물론 요즘은 30분씩 2회로 나누어 방송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 이것을 프리미엄 CM, PCM이라고 한다. 제작 환경. 드라마 제작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이는 투입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인 이유가 크다. 결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과거에 비해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었다. 과거 드라마는 제작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그 원인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 방송사가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이건 말 그대로 제작사가 기획해서 내놔도 그에 맞는 제작비를 방송사가 주지 않는 것. 예산에 비해 방송시간이 너무 길어 촬영량이 많다. 월, 수, 목, 주말 드라마 모두 하루 1시간씩 주 2회 총 140분을 방영한다. 일일 드라마는 하루 35분 정도를 주 5회 방영하니 약 175분가량이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상당하다. 그런 주제의 외풍이 심해서 자금량이 배가 된다. 시청률과 반응을 의식한 무리한 편집 및 대본 개입, 나아가 주어진 예산에 맞지 않는 스타급 출연자와 작가에 대한 인건비 몰빵으로 인해 제작 여건 악화가 시작부터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압박으로 출연진과 스태프는 잠도 못 자고 촬영하는 것이 다반사다. 최종에 가까워질수록 방송사고가 자주 나기도 한다. 작가가 촬영 전에 한 해 분량의 대본을 다 마감하지 못해서 바로바로 신단위의 대본만을 급하게 전달하는 이른바 촉대본이 난무하며 갑자기 연출자가 늘어난 AB팀으로 나누어서 촬영하기도 한다. 이게 다 사전 제작이 안 된 탓. 시청률 때문에 대본 집필 시 시청자의 반응과 연장방송, 조기 종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제작은 매우 꺼리고 있다. 덕분에 외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한 에피소드 내 기승전결을 갖춘 짜임새를 보여주는 옴니버스 형식은 한국 드라마에서 적은 편이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나 농촌 드라마, 단막극 정도. 사실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줄거리가 바뀌는 한국의 상황이 잘못된 것이다. 시청자들은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세계를 감상하고 평가할 뿐이지 직접 관여하는 계층이 아닌데, 한국 드라마는 인터넷의 여론을 지고 온다는 소수 시청자들에 의해 스토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 대부분 결말이 산으로 간다. 제작에서 종영까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한국 드라마, 민주적인 드라마를 넘어서 중의적인 드라마로 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드라마가 주 2회 140분으로 제작되는데 미국 드라마처럼 주 1회 40분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않는다. AB 방송국이 주로 주 2회 140분 드라마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C 방송국만 주 1회 40분으로 줄이면 동시간대 시청률에서 불리해질 것이 뻔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